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158구에서 질문. 아이, 좋다. 해서 없는 거겠죠? 그죠, 그죠. 아, 믿어요. 자, 160, 161. 19번. 17번. 여기가. 자, 162쪽. 20번을 저랑 했죠? 오케이. 21번 해주면 될까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숙제였다고? 개 적었네. 그럼 석훈쌤이 내주신 숙제는 석훈쌤 시간까지 해오는 거야? 그럼 숙제를 혹시 다 하셨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석훈쌤이 나간 부분 이후까지 해서 오늘 진도 끝낼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도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교재 끝내자. 그래서 많이 안 나갈게요. 그냥 우리가 그 끝까지 다 나가면 오늘은 그냥 그 시간이 바로 수업 종료 시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한 6시쯤 끝났어. 그럼 그때가 수업 종료 시간. 아, 원래 6시구나. 5시에 끝나면 5시가 수업 종료 시간. 알겠죠? 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자, 가보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문항들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좀 정리할 테니 볼게요. 160쪽에 17번. 어휴, 문제 맞췄네. 뮤지컬은 잘 봤어요? 네. 재밌었어? 그 뭐였지? 아카틀렐라였나? 뭐였지? 어떤 거요? 그 뮤지컬 제목. 좋은 거요? 프리다요. 아, 트리다? 프리다. 프리다. 잘 모르겠어. 자, 먼저 볼게요. 자, 양수 A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함수 fx의 극대가 되게끔 하는 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하세요? b라고 하세요. 석훈쌤이랑 그리고 저랑도 수업을 들으셨다면 우리는 정적분의 의미가 넓이라는 걸 알고요. 축보다 밑에 있는 걸 정적분하게 됐을 때는 그 둘러싸인 면적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온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고 계신다면, 자,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딸려 있네요.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거고 x에 x 더하기 a, x 마이너스 a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거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자, 이 자식은 아마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 녀석 살짝 전개해 보셨었으면 봐. 요거 두 개 곱하면 x제곱 빼기 a제곱, 근데 거기에다가 x를 곱하면 x 3승 무슨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차수가 무슨 차수로 이루어져 있어?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느끼셨죠? 그러니까 쟤는 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죠? 자, 얘는 원점 대칭, 소위 기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팍 우리 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자식의 정가운데 지점을 x축이 지나겠죠, 이렇게. 요렇게 지나고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가 a고요. 잠깐, a가 양수인가? 양수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인 요런 대칭인 상황.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얘가 극대가 되게끔 하는 점에 x의 좌표를 b라 하자. 그럼 여기가 b네요. 천천히 잡아가 볼게요.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b가 여기일 거 아니야. 개연 이해하지? 그럼 마이너스 b부터 a까지라고 얘기하면 요 면적, 요 면적, 요 면적이 더해지는 거잖아. 근데 음수인 부분은, 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취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b부터 b까지는 어차피 정적분하면 얼마 나와? 0이 나온다라는 거 알죠? 그러면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어차피 얘만 남는 거 느껴지시죠? 그지? 넓이 개념이랑 좀 연관시켜서 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쪽에 해당되는 넓이가 얼마였다라는 거야? a였다라는 거 정도 받아들여지는 거지. 동의했죠? 그 다음에 b부터 a 더하기 b까지. 보자. 요 내용 내가 지난 시간 했죠? 평행이동 개념. 그럼 잘 들어. 자, 인테그랄 b부터 a 더하기 b까지. 자, f에 x-b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괄호 안에가 불편하게 생긴 녀석 있죠? 저게 싫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빨리 후딱 인테그랄 f의 x로 바꿔주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이동이 들어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x 대신에 x 더하기 b가 들어갔으면 저 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x 더하기 b가 들어갔다라는 건 왼쪽으로 b만큼인 거지. 그래서 얘 b만큼 밀면 0부터 a로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정적분한 녀석의 결과가
B예요 라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0부터 A까지 적분한 게 B예요 라는 말이니 우리는 알 수 있네요. 자, 0부터 A까지가 B라면 요 녀석은 B에서 뭘 뺀 거예요? A 정도 뺐구나 라는 거 정도 잡아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 0부터 A까지가 B니까. 됐죠? 자, 그럼 문제 마지막. 마이너스 B부터 어디까지? A까지 절대값 취한 걸 적분하래요. 그럼 절대값을 취한다라는 건 개연아 밑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거 알죠? 그러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다 양수로 그냥 취급해서 더해 이런 말인 거잖아. 그러면 B 빼기 A라고 하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A까지 더해주면 되는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답은 2B 더하기 A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되겠다. 은지 이렇게 풀었어? 이름이 이해됐어? 개연이 됐어? 되냐 연우? 야. 그러면은 연우는 2학기 목표가 어떻게 돼? 수학 1? 오케이. 은지 2가 목표야? 네. 예림이 1, 2. 이 자식들 목표치가 낮아졌어. 오케이 가자. 아, 2 무조건 되죠. 어떻게 안 돼요? 1 갑시다. 1 알겠지? 아니야 1 가자. 3명 다 1 해보자. 1 해보자. 알겠죠? 아, 왜 못해? 하면 돼요. 한번 해보자. 어렵게 응. 어렵게 나면 얼마나 개꿀이야. 우리는 정확하게 공부할 건데. 해보자. 아, 왜 이렇게 목표들이 다 낮아졌대? 아니야. 1 해보자. 알겠지? 자, 19번. 개연이는 목표 몇? 오케이, 한번 해보자.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3관 친구들은 목표치를 이루었을 때 시험 끝났을 때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 알겠지? 목표치를 이루지 못하면 시험 끝나고는 저랑 상담을 하자. 저기 휴게실, 저기 회의실 들어가서 한 명씩 시험지 펴놓고 잘잘못을 따져봐야지. 알겠지? 19번. 자, 19번의 쌤이 2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봐 줄게요. 2가지 방식으로. 일단 닫힌 구간 0부터 1에서 연속의 함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2가지 정보가 있네. 첫 번째, f의 0이 0이다. 그 다음 f의 1이 1이다. 요렇게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fx를 적분했대요. 자, 요렇게 적분한 녀석의 값어치가 6분의 1이구나. 자, 대충 요런 식으로 있다라고 나와 있고 천천히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있는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정적분의 값을 구해줘. 나조건 개연아 머리미 하는 거지? 그치, 주기가 2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나조건을 보면 gx라고 하는 녀석이 gx 더하기 2랑 똑같으니까 주기가 2구나라는 거 잡혔고, 그럼 나는 두 칸에 대한 적분 결과만 알면 되겠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인 거지. 두 칸 정도에 대한. 그러면서 가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gx 라고 하는 녀석이 구간별 함수인데, 잘 들어. 구간별 함수인데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야, 응? fx라고 하는 녀석 그 자체로 그려져. 근데 그게 언제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라고 하는 녀석의 모양 그대로 그려진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f에 x 더하기 1 해석 조금 이따 하자. 그 다음에 더하기 1 뭔가 괴랄하게 생겼죠 연우야? 자,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마이너스 1부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요 정도 느낌 아닐까? 봐봐. 지금 현재 F0이 얼마예요? 0. 그럼 내 얘기 들어봐. 위에다 0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F1 더하기 1. 근데 F1이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위에다 0 넣었을 때 0인 거 돼요? 이해했죠? 그 다음 밑에다 0 내면 F0인데 F0은 0이라며. 그럼 연속으로 바통받는 건 느껴졌죠? 그 다음 위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밑에다가 1 넣어. 이게 시작하는 순간과 끝나는 순간이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G 마이너스 1과 G1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으로 받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문제에서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미안. 0부터 1 사이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끊어짐이 있을 리가 없었겠지. 그런데 계속해서 바통을 받으면서 가니까 gx는 전 구간 연속이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동의하죠? 연우 이해했어?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뭘 구하라고 얘기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에 대한 정적분의 값을 좀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 가볼게. 첫 번째 풀이는 쌤이 그림으로 갈 거야. 첫 번째 풀이는 어찌됐건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하는데 그냥 느낌 있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내 맘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푼 게 위에 문제를 내가 그림으로 풀지 않았냐? 그죠?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은 되게 수학투에서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봐봐. 주어진 조건만 잘 만족하게 그리면 되는 거지 뭐. 자, 이렇게 아이고 좀 왜 이렇게 밑에다 그랬어? 어차피 나는 두 칸에 대한 정적분만 필요하죠. 그럼 잘 봐.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자, 이렇게 y축이 좀 있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좀 하고 1이라고 하고 여기 1이라고 좀 할게요. 자, 그럼 천천히 0부터 1까지는 fx 그래프 그 자체가 그려진다며. 그러면 fx 그래프는 0 넣었을 때 얼마야? 0. 1 넣었을 때 얼마야? 1. 그러니까 연속 느낌 나게끔 연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렸다가 올라가도 상관없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굳이 뭐 타러? 내가 보기 편하게 그리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 제 느낌은 이 정도예요. 만약에 이 자식이 직선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면 삼각형인데 넓이가 2분의 1이 있거든. 근데 6분의 1 나오라며. 그러니까 그냥 조금 숙였다 올라갈래요. 그래서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그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말 되게끔. 그랬을 때 요 자식의 면적이 지금 현재 얼마라는 거야? 예, 6분의 1 정도다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려놨어요. 그럼 집중. 요거 뭐 하라는 소리야? 천천히 얘부터 해서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줘 이런 말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렇게 생기네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였죠. 뭐 하라는 소리야? 뒤집어 뭐 이런 소리인 거잖아. 그럼 뒤집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찍혔겠죠? 근데 뭐 하래요? 1만큼 올려줘 이런 말이네. 그러면 1만큼 올리게 되면 요렇게 생기겠다라는 것도 납득되세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런 모양으로 생기겠네. 그럼 여러분들은 느껴지시겠다만 여기가 6분의 1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6분의 1이겠지? 그럼 여기가 6분의 얼마야? 가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그림으로 잡아가실 수 있네요. 근데 지금과 같은 요런 정도의 식 변형은 쌤이 아까 전에 괴랄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닥 어렵게 생긴 모양은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히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거에 충실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에 대한 식을 잡아가실 수 있냐면 예리만 뭐 이 정도 느낌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 결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딱 두 칸에 대해서 gx를 적분하게 되면 이 자식의 면적이 예리면 얼마였던 거야? 1이었던 거죠.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이었던 거니까.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는 두 칸 적분을 알면 끝인 거잖아. 자, 문제에서 물어본 요 자식. 요 자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두 칸 끊어. 어차피 얘들아 위치는 안 중요하지. 두 칸을 잡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더하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 더하기 1부터 2까지.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두 칸 잡았잖아. 어차피 정적분 결과 얼마일 거야? 1일 거예요. 얘도 1일 거야. 집중. 1부터 2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1부터 2는 주기 두 칸이잖아. 얘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얘는 6분의 5였겠네. 따라서 이 녀석의 답은 2 더하기 6분의 5구나. 요렇게 해서 6분의 17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4점짜리 문제였고요. 근데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 모든 문제가 그럼 그림으로 가는 게 항상 편하게 그려지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림으로 가는 그 납득하게끔 그림을 그리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편했던 이유는 0 넣었을 때 0, 1 넣었을 때 1, 아다리가 맞게끔 그림이 그려지니까 굳이 불편함 없이 그려졌던 거야.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림이 불편할 경우를 대비해서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식으로 가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봐. 어차피 gx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건 f를 적분하는 거랑 똑같고 6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나는 gx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걸 첫 번째는 그림으로 가서 6분의 5라는 걸 뽑아냈어요. 그럼 두 번째 그냥 식으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를 적분한다면 어떻게 될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적분한다라는 건 은지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마이너스에 f에 x 더하기 1 더하기 1 요 자식을 적분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과정에서 봐봐. 요거 적분은 우리 할 수 있죠. 살짝만 암산하자. 1 적분하면 x죠.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빼면 1인 거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적분 결과는 1이에요. 저거 적분하면 x 되고 마이너스 0이면 0 넣으면 0 마이너스 1 그걸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1로 떨어지지. 그럼 얘는 1로 그냥 바꿀 거야. 그럼 얘만 내가 바꾸면 되는데 괄호 안에가 괴랄하게 생겼죠. 그럼 뭐 하라 얘기했어? 평행이동하라고 앞에서도 학습했네요. 그지? 그러니까 잘 들어. 얘부터 셈이 적용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밖으로 빼. 인테그랄 fx라고 일단 쓸 거야. 그러면 x 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1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0, 1로 바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은 내가 이미 계산해서 1이란 걸 알았죠. 근데 이가 뭘 말하고 있어? 6분의 1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6분의 5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림을 굳이 구태여 그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식으로 정리해서 뽑아낼 수 있고 너네는 당연히 식정리 능력도 키워야 돼요. 그 뒤풀이는 똑같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 다 알아두셔라.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오, 잘했네. 맞췄네. 그럼 넓이와 정적분 할 때 석훈쌤이 넓이 공식도 알려주셨어요? 6분의 알려주셨어요? 오케이. 아니 혹시 안 알려주셨으면 쓰지 말라고. 알려주셨어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안 알려주셨으면 괜찮아. 쓰지 마세요. 지금은 계산 실력을 늘리셔야 돼. 공식 쓰는 거 비추. 비추. 우리 개연이 이해되고 있나? 옳지. 개연이는 아직 박정재 쌤 못 봤죠?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B반 애들이. 세상 젠틀하죠? 자, 발전 문제 21번 보도록 하자. 자, 얘는 푸셨으면 너무 잘하셨고요. 푸셨으면. 자, 일단 이 문제는 다른 것보다 저 주제를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돼. 저 주제에. 마이너스 1부터 t까지의 범위 중에 최대값을 gt라고 하자라고 하는 구간별의 최대를 정의하는 함수는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요새. 자, 여러분들이 좀 자주 봐놔야 되는 주제고, 자, 3차함수 fx가 있대요. x의 3승 마이너스 3x. 모든 차수가 연우야 무슨 차수로 이루어져 있어? 홀수 차수. 그러면 원점 대칭이에요. 근데 거기 빼기 1이 되어 있죠. 그럼 생각해봐. 0,0에서 1만큼 내렸어. 그럼 0, 마이너스 1 점대칭이겠지 뭐. 몰랐어도 되지만 지금은 이 문제 풀 때 그닥 안 중요해서 그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 계속해서.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좀 먼저 보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 도함수가 0 되게끔 하는 게 몇 개? 2개, 마이너스 1과 1. 그러면 그 값을 갖고 있는 형태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프를 이와 같이 그려주시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요 가운데가 0이었을 거고요.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점대칭이었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과정에서 자,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요 값이 1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겠죠? 그래서 1을 한번 넣어보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어. 대충 요 정도 결이에요. 그랬을 때 x축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정가운데의 지점을 치고 지나가는 형태였겠지. 여기가 x축. 자, 절대값을 취해야 돼 라고 나와 있거든요. fx의 절대값을 취하라고. 그럼 밑에 있는 부분 접어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접어 올라가. 그 다음에 접혀 올라가. 요렇게 생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잡으셔야 되냐면 요렇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정의가. 잘 들어? 실수 t가 있대요. 이 t가 대신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자, 부연 설명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t보다 같거나 작대요. t가 정해지면 마이너스 1부터 t 사이에서 개연이 집중. 내가 지금 fx의 절대값을 취한 보라색 함수를 그렸는데 요 범위 내에서 이거의 최대값, 이거의 최대. 자, 그 녀석을 gt라고 정의하세요.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중에 개 중에 최대값을 gt라고 하죠. 그러면 개연아 내 얘기 들어봐. 예를 들어 여기가 t라고 치자. 여기가 t예요. 그럼 t일 때 함수값 gt는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사이에 있는 값들 중 제일 큰 값 얘죠. 요 값을 t였을 때 함수값으로 갖고 오자 이런 말이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다시. 자, 내가 t가 만약에 여기였다라고 치면 그때 t일 때 함수값 gt는 마이너스 1부터 t라는 범위 사이에서 그려진 fx의 절대값 값 중 제일 큰 거. 그럼 걔 중에 얘가 제일 크니까 그게 t일 때 값으로 오는 거지.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t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그려진 것 중 제일 큰 값이 t일 때 함수값으로 들어와. 이런 소리네. 대충 이제 이해된 것 같네요. 반응 들어보니. 그러면 우리는 gt라고 하는 녀석을 그릴 수 있는데 개연아 나봐봐. 처음에는 값이 변동 없겠죠. 왜? 이 초장 스타트 값이 제일 크거든. 그러니까 계속 t 값이 변하더라도 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값이 계속해서 그때 값으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겠지. 그러다가 얘를 넘어가면 값이 다운되지 않고 계속 또 이 값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가 올라가겠지.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녀석이 gt라는 거 이해돼, 개연이? 연우 이해됐죠? 옳지. 예림이 이해한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gt구나야. 그럼 저는 딴 거 없어, 얘들아. 어차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할 거 다 한 거야. 왜냐면 그 뒤에 계산 얘들아 하면 늘어. 일단 주어진 저 말뜻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읽고 gx의 그래프가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추론하실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까지 복습하시면 돼. 그 이유는 계산이야. 근데 우리는 일단 답을 좀 마무리 지으면 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 적분해봐 이렇게 나와있네요. 네가 찾은 그 g라고 하는 녀석 적분해봐 이렇게 나와있네. 근데 우리는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가 넓이라는 걸 아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딱 극대가 되는 요 순간까지네. 그 순간까지 요 면적 구해봐 이런 말인 거지. 근데 내가 느끼기에 요렇게 좀 끊고 싶네. 요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끊어서 사각형 면적에다가 곡선의 면적으로 대체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잘 들어. 처음에 1로 쭉 왔지. 1로 쭉 오다가 1이 되는 순간 넘어간 거잖아. 그럼 나는 요 1이었던 순간은 마이너스 1인 걸 아는데 여기서 1이 되는 순간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1이 됐다라는 건 접히기 전에 마이너스 1이었다는 소리인데 아싸 개꿀. 얼마야? 인 거 우리가 이미 잡고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0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면적은 그냥 1 곱하기 1이겠네요. 그래서 사각형 면적으로서 1로 처리하면 되죠.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러면 이제 우리는 0부터 1까지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요 밑에 면적이랑 똑같겠죠? 접어 올린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하면 되는데 현재 저 fx의 값은 축보다 밑에 있죠? 그럼 정적분의 결과가 마이너스가 붙었겠지, 넓이에. 그럼 넓이로 처리하려면 나는 다시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요 계산하시면 답이 없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합시다. 됐어? 옳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축과 둘러싸인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전까지 석훈쌤이랑 나가셨다면 저랑 여러분들이 183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칠판 한번 지우고 갈게. 여기도 빨리 늘어나가지고 근처 뭔가 하나 얻으면 딱인데 그지 않냐 너? 그지? 자, 가보자. 183쪽이에요.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여기 혹시 개념 배우셨나? 근데 개념이라고 할 게 크게 많이 없어서 쌤이랑 빠르게 한 번만 좀 짚고, 여러분들이 이미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가 넓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 넓이 파트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게요? 제일 중요한 능력이? 계산력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수 같은 걸 좀 판단하는 계산. 알겠죠? 근데 그게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석훈쌤께서 설명하신 곡선 하나 등장하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구해봐. 뭐 이런 게 있고, 곡선이 두 개가 등장하는 게 있는데, 봐봐. 자, 넓이인데, 자, 이 넓이에서 곡선이 등장해요. 근데 곡선이 하나 더 등장해. 아니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일 수도 있어.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자, 이게 오히려 더 쉽긴 하거든요. 앞쪽 내용보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어 자, 요런 식으로 어떤 함수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요게 fx라고 쳐요. 자,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직선이어도 되고 또 다른 곡선이어도 돼요. 요렇게 곡선 하나가 있었다고 칠게요. 얘가 gx라고 치자. 그러면 지금 개연이가 봤을 때 교점 몇 개 보여? 두 개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교점 구하는 건 두씩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교점이 있고 여기 교점이 있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교점을 구하기예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그죠? 그러면 봐. X축이 꼭 여기 있나? 모르죠? 이렇게 X축이 치고 갈 수도 있죠. X축이 뭐 이런 데 걸칠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냥 X축을요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할래요. X 여기 있다라고 생각할래. 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내 얘기 들어봐. 봐봐. 실제로 X축이 저기 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잘 들어. X축이 여기 있지 않았었어도 내가 여기에 그냥 알파만큼 올려. 여기도 알파만큼 올려. 그래서 X축을 밑에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봤더니 X축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두 함수 그래프 전부 다 한 양변 한 1억씩 올려. 위쪽으로 1억만큼 올려. 그러면 어느 순간에 X축보다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쳐요. 그러면 나는 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S라고 치면 저 S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나? 저 S라고 하는 녀석은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적분해요. 근데 실제로 X축이 요 위에 있었어가지고 알파만큼 위로 올린 다음에 적분했다라고 쳐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gx도 마찬가지로 적분을 해요. 근데 얘 또한 마찬가지야. X축이 밑에 있었어서 똑같이 알파 대신 똑같이야. 똑같이 알파만큼 올린 다음에 적분했다라고 쳐요. 이거 내 말 이해되죠? X축이 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올리면 돼. 그러면 잘 들어. 요 앞에 녀석이 의미하는 기하적 의미는 A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요 면적이 돼요. 이해되시겠지만.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G를 적분하게 되면
A서부터 B까지 둘러싸여 있는 요 면적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차피 빼면 이 값은 어차피 소거되겠죠. 그러니까 축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소거돼요. 동의하지?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는 정적분의 기하적 성질에 의하면 얘네들이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fx에서 gx 빼면 돼요. 그냥 fx에서 gx를 뺀 걸 정적분 해주시면 된다. 그럼 넓이가 뜬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거 없어? 둘 중에 분명히 위에 있는 녀석이 있을 거고 둘 중에 아래에 있는 녀석이 있을 텐데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서 정적분 하면 돼요. 그럼 넓이 s가 나와요. 그럼 4개 들어봐. 만약에 요 면적이 50이었다 치자.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정적분하면 50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실수로 잘못 뺀 거야. 예림이가 위아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gx에서 fx 뺀 거야. 그렇다고 넓이가 40이 나오나?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빼봤자 뭐 나와요? 마이너스 50 나와요. 나는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예림아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교점만 잘 찾으면 끝이야. 그리고 아무거나서 아무거나 빼면 돼. 단 니네가 계산 실수를 안 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데 넓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빼면 되고 양수 나왔으면 붙이면 되고.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런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요게 fx라고 쳐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요게 gx라고 쳐요. 자, 그래서 여기를 S1, 면적을 S1, 면적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요 면적을 S2라고 좀 할게. 자, 그랬을 때 우리 교점 3개 보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좀 합시다. 괜춘. 자, 만약에 요 그림에 대해서 인테그랄 A서부터 C까지 fx에서 gx를 뺐어요. 연우, 적분 결과 뭐 나오게? 적분 결과 뭐 나오게? 저걸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A서부터 C까지 정적분 한다라고 쳤을 때 오케이, 2개 뺀 거 정적분 했으니까 얘가 S1이라고 하는 면적에다가 S2라고 하는 면적에 더해진 값이 나오겠지 하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알지? 왜냐면 얘는 반대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S2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얘기할 때 교점이 예를 들어 3개야. 중간 과정 개무시한 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분 하게 되면 얘가 소거가 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 이 면적이 5였고 이 면적이 3이었으면 답을 8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네가 개무시하고 정적분 하게 되면 5 빼기 3이 나와서 2라는 결과가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교점을 근방으로 계속해서 끊어는 줘야 돼요.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계속해서 위였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고 인테그랄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A서부터 C까지 fx에서 gx를 뺀 거에 절대값을 취한 녀석을 정적분해야 되는 게 올바른 내용인 거지. 근데 얘들 어차피 절대값 취합했자 구간별 함수로 찢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는 fx,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서 적분을 해야만 S1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더하기, 만약에 더하기로 받을 거라면 B부터 C까지는 다시 위로 올라간 GX에서 fx를 빼야만 그 녀석의 적분 결과가 S2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렇게 가야만 정말로 S1 더하기 S2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처리하게 되면 얘는 이게 아니라 우리 은지가 잘 얘기한 S1 빼기 S2가 된다는 거지. 좀 장황하게 썼는데 뭔 말인지 알아먹죠? 그거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축보다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것만 신경 쓰자. 누가 위에 있는지 그거면 돼요. 남은 건 다 계산. 물론 빨리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내신 대비 때 그냥 알려줄게요. 공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20분, 10분이면 배워. 그리고 그때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계산. 알겠죠? 저랑 기본 문제 2번을 좀 볼까요? 자, 기본 문제 2번을 좀 보면 fx가 있고요.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래요. 아,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뭐. 대충. 자, 그리고 나서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대충 요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좀 하고 gx가 2x 빼기 3이래요. 요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교점을 내가 먼저 빨리 찾아야 돼. 문제에서는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개연아, 우리는 두식을 같다라고 두시면 돼요. 그럼 두식을 같다라고 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자 더하기 6 은빵. 자, 방정식을 풀면 근이 2랑 3 두 개가 나오고 우리는 실근이 교점에 x에 잡혀있는 걸 아니까 여기가 2 여기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 아니 쌤, 이 자식 대칭축이 2분의 3인데 왜 교점이 이렇게 생겨? 아, 그냥 보기 편하라고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 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원래대로라고 하면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직선에서 이차함수 빼야 돼. 그래야 넓이값이 양수가 나와. 근데 나는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인 게 막 싫어. 예를 들어 그냥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돼. 아무렇게나. 그러면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5x 더하기 6 그냥 얘를 정적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대신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이걸 적분했을 때 적분 결과는 반드시 뭐가 나올 거야?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런 걸 인지하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얘 적분하시면 3분의 1에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5에 x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6x 호로로로로롱 2랑 3 이거 3 넣고 2 넣고 빼지 말고 바로바로 계산하라 했죠? 자 3의 3승 27 2의 3승 8 3분의 19 3의 제곱 9 2의 제곱 4 빼면 5 그러면 2분의 25 그 다음 플러스 6 정도 되겠네. 그럼 이거 6으로 통분해야 되네. 어우 번거로워. 자, 6으로 통분하면 얘는 38 그 다음 얘는 36 여기 더하기 6은 얘는 3배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5네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잖아. 그러면 계산하면 답은 6분의 1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지.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은 살짝밖에 안 들어가요. 개념은. 나머지 다 잔계산이야.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가장 지금 이 두 개 교점 중에 큰 건 얼마야? 3. 작은 건 얼마야? 2.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1. 그래서 우리가 6분의 1로 답을 내거든요. 둘러싼 면적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이걸 먼저 배우면 미쳐버려. 뭐야 2초면 계산되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기피하게 돼. 근데 공식이 모든 순간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순간에 적용되는 거는 된다 보니까 이거의 맛을 들리면 이런 계산을 기피하게 돼요. 나중에 계산할 때 막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알려줄 거니 공식을 알고 있다 해도 쓰지 마.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으로 가셔야 돼. 알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기 때문에 1교시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넓이 쪽 연습 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하나 배울게요. 이렇게. 아, 부담 안 줘, 부담 안 줘. 숙제 많이 안 낼 거야. 숙제 쌤이 204쪽까지만 낼 거야. 더 안 내. 응. 아, 그래? 아, 이거. 그래? 아이, 맞았어. 힘들죠? 자, 보자. 자, 기본 문제 3번은 제가 좀 해줄게요. 그리고 앞쪽에서 10번 제가 해줘요? 10번 맞췄어요? 10번은 제가 언급 정도 살짝만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만 좀 언급 좀 하고 기본 문제 3번은 조금 더 보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내용 하나 딱 배우고 가자. 일찍 마무리할게요. 일찍 마무리할게요. 아이씨, 일찍 마무리할게요. 에이, 믿어. 10번. A반은 저랑 토요일에 셋이죠? 네, 토요일에 계속 셋이. 오케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좀 보면 두 개의 곡선이 있대요. 발전 문제 10번. 3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나 봐. 그래서 대충 2차 함수가 요런 느낌으로 좀 생겼고 그 다음에 x축이 요런 식으로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냥 대충 보면 요런 식으로 좀 생겼네. 좀 일부분만 그릴게요. 요렇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y축이 요런 식으로 좀 있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지금 문제를 보면
두고 그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a, 그리고 저 녀석과 저 자식이 x는 2. 이거 좀 조금만 이거 과정 좀 하자. 네, 좀 이런 식으로 좀 있으면 한 이쯤 어딘가에 x는 2라고 하는 라인이 있나 봐. 요 정도 느낌에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그림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그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b. 여기가 b예요. 여기가 a고. 근데 문제와 a랑 b의 면적이 뭐가 돼? 연우야. 같대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잘 들어. 저 같다라고 하는 거에 꽂혀서 민섭이가 교점 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의 교점을 구해야지. 그래서 A 면적 구하고 B 면적 구해서 갖다 써야지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당연히 풀려요. 근데 그 교점을 구하는 게 개빡세죠? 왜냐면 지금 요 3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식이 y는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으로 요 3차 함수의 식은 풀세트로 좀 나와 있어요. 근데 2차 함수의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여서 우리는 저 2차 함수의 식이 안 나와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다라고 놨을 때 저 교점의 좌표를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어차피 미지수를 놔야 돼.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이 문제의 의도는 저 교점에 꽂힌다라는 느낌보다는 저 교점을 기점으로 예리마 위아래가 바뀐다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요 교점의 좌표를 제가 잠시만 알파라고 좀 할게요. 그리고 요 함수를 제가 잠시 f라고 하고 요 함수를 제가 잠시만 g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f라고 하는 녀석에서 g라고 하는 녀석을 빼요.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해. 자, 그 다음 f라고 하는 녀석에서 g라고 하는 녀석을 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번에는 알파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겠다만 얘가 0부터 알파부터 2니까 어차피 바통을 받아요. 근데 0부터 알파까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f라고 하는 녀석이 밑에 있고 g라고 하는 녀석이 위에 있잖아. 그럼 순서를 잘못 뺐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계산했을 때 면적이 a가 나와 마이너스 a가 나와. 마이너스 a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전에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알파부터 2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f라고 하는 녀석이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b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나오는 게 맞죠? 이해돼? 근데 a랑 b의 면적이 뭐하니까? 같으니까 얘는 교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얘네가 대소가 바뀌면서 어련히 알아서 0으로 떨어지는 거야.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요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많은 진짜 고3 친구들이 틀리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따로 교점에 꽂힌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0부터 2까지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예리만 그냥 빼. 그래서 x의 3승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k를 그냥 내가 정적분하게 되면 어차피 한 번은 더해질 거고 한 번은 빼질 거라. 저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거의 계산 결과가 어차피 얼마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k 값이 구해진다라는 거지. 잔계산 굳이 안 할게요. 어차피 계산하시면 답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2학기 기말 때 요런 류의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다라는 거 체크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문제 보자. 기본 문제 3번. 기본 문제 3번을 좀 보면 문제에서 fx라고 하는 녀석이 좀 있어요. 자, 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절대값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마이너스 2x 요렇게 좀 있습니다. 아마도 그 f라고 하는 함수를 그리면 주어진 녀석처럼 나오나 봐. 근데 그냥 쌤이 한번 요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절대값 안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요 자식이 양수가 될 때라고 하는 건 얘가 0보다 클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개연아. 그럼 저거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루트 3, x 빼기 루트 3이 0보다 크다니까 x의 범위가 아마도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왼쪽에 x가 루트 3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제가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그대로 튀어나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 자식이 만약에 음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클 때 그리고 x가 루트 3보다는 작을 때 등호는 어차피 여러분들 편하신 데 붙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자식은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뭐 요런 느낌의 함수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모양을 그리면 저따구로 생기나 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냐면 요 자식 대충 대칭축 1이죠? 그럼 대충 대칭축 1이니까 그래프 일단 먼저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대칭축이 1인 상황. 자, 그럼 요 자식은 여러분들 대충 보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 거 되죠? 그래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1에서 요런 데가 대칭축이 있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지금 만나서 생기는 요 점 있죠? 그 점이 아마도 얼마일 거야?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3, 하나가 루트 3일 거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루트 3일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네, 친절하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루트 3 사이에서는 요 함수를 먹어. 위로 볼록인 함수를 먹어.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가 그려진 거겠죠. 그리고 그 바깥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녀석을 먹어. 라고 얘기해서 이 녀석이 그려진 거지. 근데 이 문제가 그나마 친절한 건 요 과정을 스킵해줬죠. 그냥 문제에서 그려줬으니까. 우리는 믿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뭐 원리를 쌤이 설명을 하면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좀 지울게. 필요가 없으니까. 재현이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문제 스타트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gx라고 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라고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t 값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녀석을 찍 봐가지고 서로 다른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된대요. 대충 느낌 오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인데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려면 대충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지. 그래서 얘가 gx인 거겠죠. 근데 그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t고요. 천천히 여기까지 문제 이해하는 거 할만합니다. 그러면서 자, 네 번째와 첫 번째 거 거기 크기 순으로 x1, x2, x3, x4인데 여기가 제일 작은 거니까 여기가 x1이겠지 뭐. 그리고 여기가 x4겠지 뭐. 근데 문제와 걔네들의 차가 오래요. 그럼 우리는 교점의 x의 좌표가 두 근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얘도 예리만 아래로 볼록이고요. 얘도 아래로 볼록이니까 나는 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요 자식과 요 아래로 볼록 누가요? 얘를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지 뭐.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그럼 내 얘기 들어봐. x의 제곱 같다라고 놓는 중이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는 빵인 거 연호돼요? 그럼 이 녀석의 두 개의 근이 누구랑 누구야? x1과 x4가 되죠? 그럼 난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x1 더하기 x4 어차피 근각에서 떠올렸을 것 같은데 이 값이 1이죠? 두근의 합. 그 다음에 두근의 차. 자, 마이너스 x1 더하기 x4. 자, 요 값이 지금 문제에서 5야 라고 나와 있었던 거죠. 계산 대충 때리면 x4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이 3이었네. 그럼 얘가 3이었으면 얘가 대충 마이너스 2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2였네. 그럼 그 다음에 예림이가 할 일은 이 교점의 x의 좌표를 여기 원식에다 대입해 봐야지. 그럼 대입을 좀 해보면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4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요 값이 5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그 교점을 얘도 지나잖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5 나와야 돼. 그러니 우리는 t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3이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로 잡아가시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t값이 결정이 되면 그 순간 이 점과 이 점도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또 교점 잡으면 돼요. 일로 넘깁시다. x의 제곱. 자, 넘겨주시면 더하기 x. 는 빵이네요. 제가 계산 안 틀렸으면. 그럼 0과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0인가 보죠. 어찌됐건 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가 보지. 여기까지. 그냥 계산이야. 쌤이 봤을 때 귀찮은 거지 그닥 어렵지 않은.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다 구하래요. x3부터 x4까지 해서. 그럼 x3가 세 번째, x4가 얘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겠네. 그죠? 근데 좀 귀찮은 건 뭐야? 이 함수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림이가 할 일은 0부터 루트 3까지는 요 gx에서 위로 볼록인 녀석을 뺀 걸 정적분. 루트 3부터 3까지는 요 직선에서 아래로 볼록인 녀석을 뺀 걸 정적분. 장계산 굳이 안 할게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류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3월부터 되면 매달 치러지는 모의고사에 매달 나올 거예요. 요 정도의 정적분 문제가. 물론 얘는 좀 계산이 그중에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진짜 한 3등급 이하는 다 틀리거든. 무조건 틀려요. 그 모의고사 3등급 이하인 친구들. 근데 그죠? 개념이 딥하지도 않고 계산만 신경 써주면 맞추실 수 있다. 대신에 시간 소모가 좀 되겠죠. 괜찮으시죠? 네. 요렇게 해서 넓이와 정적분 쪽은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 활용 문제들도 다 비슷한 결이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마무리 지을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92쪽 넘어갑시다. 칠판 한번 지우고 조 내용 일단 별거 없네. 딱 세 파트밖에 없네. 딱 배우고 딱 집에 가자. 자, 아, 너 너무 일찍 집에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쌤이 물리한 적 있나, 은지? 은지 문과야? 네. 아, 그래도 고1 때 물리하지 않나? 속도 이런 거? 그 정도는 하지 않나? 예림이 이과고 개연이 이과네. 기하하는 거 보니까. 아, 아직 안 정했어? 아직 안 정하냐? 언제 정해 너네 문이과? 그럼 딱히 없는. 아, 딱히 없어요? 그러면은 확통 언제 해? 3학년 때? 네. 문이과 전체 다? 아닌 거. 선택으로? 이과들은 보통 선택 안 하나? 약간 다 선택하는 거 같아요. 그지? 보통 애들 다 선택해, 이과 애들이. 보통, 왜냐면 확통하면 나라도 선택하겠어. 그래서 문과 애들 내신 못하게 만들어야지. 응? 왜냐면 보통 확통을 하게 되면 이과 애들이 아무래도 문과 애들 친구들의 공부를 더 많이 하거든. 물론 힘들지. 근데 그래서 보통 이과 애들이 다른 거 선택하느니, 다른 거 선택해서 이과 애들이랑 싸우느니, 그냥 문과도 선택하는, 왜냐면 문과는 확통을 선택 안 할 수 없잖아. 그럼 문과가 하는 확통을 선택해가지고 인원수 안 선택해도 돼? 안 선택해도 당연히 되지. 근데 이제 보통 이과 애들 선택을 많이 해. 충암은 이과 애들 다 확통 선택했거든. 그래서 충암고에 이번에 3학년 애들 중에 그 확통 1등급 받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 아니 거의 80%가 이과야. 문과 애들은 다 발렸어요. 문과 애들이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문과 애들 뭘 선택해? 미적을? 아니 그냥 수학을 안 선택할 수. 아, 그치. 그런 경우도 많지. 그럼 이제 은지 같은 애들이 피해 보는 거지. 야, 너 문과인데 왜 확통 안 해? 은지 나 버림. 그냥 빨리 가서 이과랑 싸우셈.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은지 같은 애들이 이제 힘든 거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학을 하잖아요. 통합과학. 그 안에서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거 배우죠. 수직선 운동은 쌤이 한 30분 정도 설명하면 개념이 끝이고 진짜로 할만해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3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 한 3분 걸릴 수도 있어. 그렇지? 핸드폰 그만 봐. 자, 그럼 보면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수직선 운동. 연우야, 너네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야? 자, 평균값 정리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일 거예요. 증가 감소와 미분부터가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야. 알겠죠? 그럼 요거는 어디 범위야? 기말 범위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내년 모의고사 되면 이제 한 문제씩은 꼭 나와. 근데 보통 이제 3등급 이하 친구들이 정말 딱 결론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보통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말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신 대비로 저거 연습할 거 아니야. 그걸 잘만 좀 숙지하고 있으면 내년에 우리가 틀릴 일은 없어. 절대적인 난이도가 그닥 높진 않거든요. 가볼게. 수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연우야? 수직선? 뭐 수직한 선 뭐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잖아. 그지? 수직선이 우리가 결국 몇 차원을 다룬다는 소리야? 수직선이 얘들아 X축만 있는 거 알고 있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1차원 운동이라는 소리예요. 1차원. 그럼 2차원 운동을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 해? 그건 이과들만 배워요. 나중에 내년에. 평면 운동이라고 해요. 그건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고. 자, 우리는 지금 1차원 운동인 수직선 운동을 배워요. 그럼 1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건 정말 X축만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운동? 앞뒤 운동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운동밖에 없어요. 위아래 운동. 알겠죠? 그래서 수직선 운동으로서 우리가 다룰 건 앞뒤 운동밖에 없다라는 거. 또는 자, 위아래 운동, 상하 운동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보시고 얘가 수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그냥 앞뒤 운동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물체를 그냥 위로 던졌어 라고 하면 상하 운동하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 잡아주시면 되고. 자,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약속하고 갑시다. 앞을 플러스라고 하고 뒤를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상을 플러스라고 하고 하를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수직선 운동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 그닥 많지 않아요. 딱 우리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우리는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단 이래요. 봐.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 전까지는 메인 변수가 누구야? x죠. 우리가 다루고 있던 메인 변수가 x야.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에 대해서 적분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는 보통 그 변수가 누가 돼요? 시간이 돼요. 시간에 따른 운동을 보통 하거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래서 기본적인 이 수직선 운동은요. 다른 것보다 빨간색으로 좀 적을까? 자, 기본적으로 변수. 우리가 이제 문자로 놓고 풀 거가 t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근데 보통 이게 평가원에서 얘들아 시간이라고 안 부르고 시각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 시간이 음수일 수 있나? 마이너스 3초일 때 뭐 했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수직선 운동은 기본적으로 0 이상만 그립니다. 당연한 거야. 시간이 음수일 수 없으니까.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좀 크게 해서. 자, 첫 번째 위치가 있어요. 첫 번째 위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속도가 있어요. 세 번째 가속도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 시간에 따른 속도, 시간에 따른 가속도 이 정도 느낌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 함수가 등장하고 속도 함수가 등장하고 가속도 함수가 1차, 2차, 3차 이런 형태로 등장하는데 그 변수가 t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잘 들어봐. 만약에 위치 함수가 있는데 그 위치 함수는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그냥 좌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위치 함수는 좌표라고 생각해주면 돼. 딱 예시 하나만 그냥 바로 하나 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봐봐요. 기본 문제 1번을 좀 보시면 거기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1.5를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그냥 앞뒤 운동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점 PQ가 있는데 T 분일 때 얘는 분위로 나와 있네. 좌표를 각각 PT, QT라고 하면 PT가 이렇게 된대요. 자, 2T 3승 마이너스 9T 제곱 이렇게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 개연아 저기다 1넣으면 얼마죠? T에다 1넣으면? 그럼 이게 그냥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1초일 때 점피가 마이너스 7이라는 좌표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야. 요 위치 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뜻은.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해.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보통 이제 위치가 좌표인데 이 좌표를 주로 우리가 표현할 때 x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렇게 좀 씁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로서 x로 많이 써요. 자, 우리 속도 우리 초딩 때 어떻게 계산해? 속력 어떻게 계산하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지금 이거 미분 적분 내용이랑 연결시킬 건데 결과적으로 쌤이 맨 처음에 평균 변화를 설명할 때도 그 설명을 했었는데 그럼 시간분의 거리면 시간이 변함에 따라 이 자식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게 속도잖아요. 속력, 그지? 그러면 이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간에 대한 누구의 변화? 나의 움직임의 변화, 즉 위치의 변화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예림이 이해했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내가 40초 움직였는데 나 200m 움직였어. 그럼 나 5m/s인 것처럼.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방금 든 예시는 약간 평균 변화예요. 내가 40초 움직일 때 200m 움직였어. 그러면 쌤이 맨 처음 미분할 때도 설명했던 평균 속도 같은 느낌인데 만약에 내가 찰나로 어떻게 움직였어? 라고 하려면 나의 시간의 변화를 좀 많이 뭐 해야 돼? 줄여야겠지. 찰나로 움직였을 때 찰나의 움직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거야. 그럼 찰나의 변화를 할 때 우리가 D를 붙였던 거 기억나요? 그지? 그래서 잘 들어. 요 속도를 내가 찰나의 변화로 좀 잡아보면 앞에 살짝 공간 더 DT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찰나의 시간의 변화인 거야. 그때 찰나의 위치의 변화 어떻게 쓰면 돼요? dx라고 두면 되겠지. 내가 이걸 주로 x라고 쓴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읽는 법 우리 배웠다 적분에서. 결국 이거 의미는 x를 t로 뭐 하라는 소리야? 미분해라 라는 소리인 거 괜찮아요? 그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야? 속도가 된다라는 거야. 생각해보면 당연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이 찰나로 바뀔 때 위치가 찰나로 바뀌는 거에 보면 그 순간의 순간 속도겠지 뭐.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영어로 뭐야? 연우. 스피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V로 시작하는 뭐가 있대요. 벨로시티인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속도를 V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됐고, 우리가 주로 V라고 많이 쓰는데 꼭 V로 안 쓴다고 틀리고 이건 아니야. 주로 많이 쓰는 게 V인데 다 떠나서 이게 중요하죠.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게 속도가 되겠구나. 이유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괜찮으시죠? 네. 혹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배워보셨다면 가속도라는 내용도 들어보셨을 텐데 가속도의 단위가 주로 뭘 쓰는지 알아요? 가속도의 단위. 우리가 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세컨을 많이 쓰잖아. 물론 킬로미터 퍼 아워도 많이 쓰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 혹시 가속도는? 좋아요. 역시 우리가 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많이 써요. 가속도는. 그럼 이걸 보고 우리 연우가 시간의 제곱으로 위치를 나눴구나 이러면 안 돼. 얘는 뭐예요? 미터 퍼 세컨을 누구 나눈 거야? 세컨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른 누구의 변화인 거야? 속도의 변화인 거야.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네. 저 새끼 운전할 때 가속 밟았나 본데? 이 정도 느낌인 거잖아. 속도가 점점 줄어드네. 쟤 브레이크 밟았나 본데? 속도가 일정하네. 그럼 고일 때 등속 운동 이런 거 배워봤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죠? 그럼 봐봐.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에 대한 누구의 변화, 연우? 속도의 변화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속도라는 원래적인 정의를 좀 알고 있었으면 더 편하긴 한데 이게 가속도 정의니까. 즉 가속도가 이렇게 단위를 쓴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좀 더 납득이 편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예요. 근데 찰나의 변화를 알고 싶어. 그럼 당연한 거지만 시간을 많이 다운시키면 되는 거죠. 찰나의 시간으로. 근데 그때 속도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저 말이 속도를 시간으로 뭐 하면 돼요?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는 주로 A로 많이 씁니다. 거의 지금 80% 끝났어요. 개념. 근데 얘들아 봐봐. 쌤이 여러분들한테 통합과학에서 물리 내용 좀 알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우린 지금 이거 수학 시간이라 몰라도 돼요. 그리고 물리를 알면 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맨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느꼈었으니까. 근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수학 문제라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이해하셨죠? 요걸 좀 다듬어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수직선 운동에서 등장하는 용어는요. 3개밖에 없어요. 위치, 속도, 가속도. 메인이 되는 용어는. 근데 이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쌤이 좀 우리 교재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자,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있을 거고요.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가 있을 거고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자, 위치 함수를 뭐 하면? 시간에 대해서, 즉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속도 함수가 돼요. 요 정의를 통해 납득하시면 참 좋겠다. 괜찮으시죠? 네.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돼요. 근데 단순 암기만 해도 한 10문제 중에 7문제 정도는 풀려요. 근데 우리가 미분과 적분은 서로 원래는 교과서에 얘들아 요렇게 배우고 끝나요. 미분 파트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묶었거든. 이 수직선 운동이 미분 끝에 적분 끝에 원래 등장해요. 우린 묶어서 갔기 때문에 자,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이잖아. 그러니 가속도 함수를 무슨 분하면?
적분하면 속도함수가 됩니다. 속도함수를 적분하면 위치함수가 됩니다. 근데 제 얘기 들어주세요. 적분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적분했을 때 함수가 나오는 거랑 적분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 거. 적분했을 때 함수가 나오는 게 무슨 적분이야? 부정적분이죠. 적분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 게 정적분이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적분을 해야 될까요? 부정적분하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가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했을 때 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했을 때 위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궁금하다. 쌤 뭐가요? 정적분했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가. 근데 재밌는 건 정적분은요, 가속도는 절대 안 나와요. 교과서에 없어요. 가속도를 정적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하는 건 속도를 정적분하는 것까지밖에 안 나와. 알겠죠? 자, 그래서 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정적분과 속도. 여기서 내가 하나 더 할 거라. 속력. 자, 그럼 여러분들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뭐야? 그렇지. 속도는 알고 계신, 혹시 기하를 배우셨다면 아마 기하할 때 언급하셨을 수도 있는데,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게 속도야. 근데 속력은 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취한 게 속력이에요. 속도의 크기를 나타낸 게. 그러면 잘 들어봐. 예를 들어 그림 하나만 좀 그려볼게요. 요게 X축이 아니지, 개똥멍충아. T축이라고 좀 쳐봐. 그러면서 요게 속도함수라고 쳐봐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 하자. 예시를 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A초일 때 속도가 얼마인 거고 0. 지금 보이는 거에서는 B초일 때 속도도 0. C초일 때 속도도 0. 근데 A초와 B초 사이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뭐죠? 플러스죠. 그럼 속도가 플러스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래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속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아우, 이제 뒤로 가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속도가 내려가지만 플러스니까 속도가 점점 줄고 있네.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러다가 0 찍고 밑으로 내려가야 드디어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겠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근데 얘기 들어봐. 만약에 제가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VT, DT를 했다라고 쳐봐. 그러면 얘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니까 X겠죠? 그럼 이 자식은 X라고 하는 녀석에 뭐 넣고? B 넣고, X라고 하는 녀석에 뭐 넣고? A 넣고 빼는 느낌이었겠죠? 이따가 서 여기 정리해서 쓸 건데, 그럼 이거의 의미가 B초일 때의 위치에서 A초일 때의 위치를 뭐 하라는 소리야? 빼라는 소리네.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 그럼 내가 잘 들어. A초일 때 나는 속도가 빵이었지. 근데 나는 이제 속도가 플러스니까 뭐 하기만 해요? 앞으로 가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B초일 때 여기 왔겠지. 그럼 B초일 때의 위치에서 A초일 때의 위치를 빼래요. 이만큼이 남았네? 뭐야? 왜 움직인 거리겠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치?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얘가 결국 속도를 내가 지금 정적분을 했어요. 이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면적의 값이 곧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요 면적을 제가 A라고 치면 얘는 A가 나올 텐데 그게 이동한 거리지.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제가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자 VT, DT를 해요. 여기까지 제가 하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자식은 V, 아이고 개똥싸고 앉아있네. X라고 하는 녀석에서 C 빼기 X라고 하는 녀석에서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자 처음에 B지 B
자, 나는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내가 A초였다 쳐요. 우리는 보통 X축을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A초일 때 내가 출발해서 나는 계속 속도가 플러스니까 앞으로만 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B가 댕겨. 근데 B부터는 다시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뭐 해야 돼? 뒤로 가야 돼. 그럼 봐. 여기 위치를 10이라 치자. 10. 내 위치가 10이야. 그래서 나는 B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뒤로 가요. 그건 동의하자. 그래서 요걸로 놓였다 쳐요. 요 위치가 3이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 말이 C의 위치에서 B의 위치를 빼 이런 말인 거잖아. 그럼 C의 위치 얼마야? 3. B의 위치 지금 얼마야? 10. 그럼 이 자식 뭐 나와? 부. 음수 나오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했지? 근데 내가 위치가 10이었고 내 위치가 3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그런데 뭐가 붙는 거야?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이해돼요? 따라서 똑같이 정적분처럼 우리가 이미 정적분에서 요 넓이가 만약에 B면 얘는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지을 거야. 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곧 뭘 의미해?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데 속도가 플러스면 그만큼 앞으로 간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면 그만큼 뒤로 온 거야. 로 인지만 하면 되겠네. 정리할게. 봐. 내가 10. 여기 면적이 3이었다 쳐요. 10이랑 3. 그럼 나는 A부터 C까지 정적분하면 7인 거 알죠? 그러겠지. 우리가 정적분해서 이건 더하고 이건 빼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소리네. 10만큼 앞으로 갔어. 3만큼 뒤로 왔어. 실제로 나는 몇 변한 거야? 7. 따라서 정적분은요. 위치의 변화를 얘기해요. 시작과 끝에. 다시 결론. 인테그랄 A서부터 C까지 VTDT 하면 내가 그냥 중간 과정 개무시하고 간 거죠? 그지? 그럼 얘는 자 C일 때의 위치에서 A일 때 위치를 뺀 거니까 야 다 필요 없고 시작과 끝만 얘기해 이런 거잖아. 즉 자, 헷갈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걸 기억하면 돼요.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위치의 변화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쌤 앞으로 10을 갖고 뒤로 3으로 왔으면 어찌됐건 쌤이 10상 움직인 거잖아요. 맞아. 우린 그걸 이동거리라고 해요. 그건 각각 적분을 해주셔야겠지. 정리할게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인테그랄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A서부터 B까지 요거 이제 무시해. 요거 이제 B로 바꿀게. A부터 B까지 그냥 속도를 적분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양수면 양수대로 처리되고 음수면 음수대로 알아서 빠지는 거야. 어련히 알아서 계산이. 그래서 이 자식은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해주면 돼. 10 가고 3 뒤로 오면 7로 처리가 되는 형태니까. 근데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VT인데 절대값을 취해. 그럼 이게 무슨 력이에요? 속력인 거예요. 속력을 적분한다라는 건 밑에 있는 부분 접어 올려서 전부 다 플러스로 처리했다는 소리인데 그걸 정적분하게 됐을 때는 얘가 의미하는 게 위치의 변화가 아니에요. 얘가 의미하는 건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둘러싸인 면적이 이동거리가 의미한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너네가 그냥 봤을 때 플러스면 앞으로 가는구나. 마이너스면 어련히 알아서 빼주면 되는 거야.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근데 쌤은 개념을 설명하는 입장이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끝. 수직선 운동. 기본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해보시고요. 실제로 얘들아 그냥 발전 문제 1번 같은 게 튀어나와요. 발전 문제 1번 같은 거. 자, 거기 여기 들어가 볼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시간에 따른 위치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야. 야, 속도가 2일 때 위치 구해봐. 그럼 위치 함수 빨리 뭐야? 속도 함수야. 미분해야 속도 함수야.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6이죠. 이 자식 언제 2 돼요? t가 몇일 때? 2일 때죠? t 안 보이네? t가 2일 때 속도 2 되죠? 그지? 속도가 2가 될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2초일 때 이런 소리 아니야? 그럼 2초일 때 위치 어떻게 돼?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럼 여기다 그냥 다시 몇 넣으면 돼?
2 넣으면 돼요. 답은 8. 이딴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 엄청난 깊은 이해가 아니더라도 요 정도 관계만 알고 있으면 진짜 10문제 중에 7, 8문제가 풀려요. 엔간하면 다 풀려요. 근데 말이 좀 길어지고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될 때 보통 공식만 외운 친구들이 틀리죠. 이해했어요? 네. 야, 그럼 발전문제 2번.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다 필요 없고 미분에서 같은 순간에 T 잡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원래식에 넣어가지고 그냥 두 개의 위치를 빼면 거리겠지 뭐. 풀이의 흐름의 결 정도는 이해되죠? 네,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2번. 원점에서 출발 밑줄. x0이 얼마란 소리예요? 0. 그거 적분상수 준 걸로 인지하면 돼요. 0일 때 0 준 거. 그러면 쌤, 원점에서 안 출발하는 문제도 나와요? 네. 3에서 출발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0일 때 3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근데 보통 대부분 원점에서 출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속도 함수 나와 있네요. 속도 함수가 지금 그냥 대충 후루룩 좀 쓸게요. 6t제곱. 자, 마이너스 8t. 자, 그 다음 18t. 그 다음 더하기 12 이렇게 나와 있네. 속도 나왔네? 문제에서 위치 구하래요. 1일 때. 위치 함수 구해야 되네? 그럼 저거 빨리 뭐 하면 돼, 그냥? 부정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속도를 적분해야 위치가 되는 거니까. 괜찮죠? 처음이라 헷갈리는 거 처음이라. 해보면 돼요. 그럼 요거 적분하면 이제 위치 함수 되니까 적분하면 2t 3승 마이너스 9t 제곱 똑같아. 플러스 12t. 원래 적분상수 있어야 되는데 예림아 원점에서 출발했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무시. 1초일 때 위치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1 넣어서 14 빼기 9 답은 5 이렇게 풀어주면 끝. 쉽다 세상 쉽다. 팔점 문제부 6번이야. t초일 때 위치랑 k초일 때 위치가 서로 같대요. 근데 얘는 어디서 출발했다라고 안 나와 있네? 근데 적분상수 어련히 알아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적분해서 1 넣고 k 넣고 갔다 쓰면 되는 거지 뭐. 괜찮으시죠? 네. 자, 기본 문제 3번 보자. 자, 기본 문제 3번을 보시면 거기 속도 함수가 나와 있어요. 미리 얘기할게. 너네가 속도 함수 문제를 풀면 보통 절반 이상은 1차가 나와요. 보통. 그럼 그거를 뭔가 이동거리 구하라고 얘기할 때 적분하고 앉아있으면 좀 별로예요. 왜냐면 1차면 직선이고 직선은 내가 넓이를 구하니까 훨씬 더 편하거든. 근데 쟤는 지금 2차죠. 어쩔 수 없어요. 적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잘 들어봐. 얘가 원점을 출발한대요. 그러면 0일 때 0이었겠죠? 만약에 내가 단순히 부정 적분을 하면. 근데 얘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t초일 때 속도가 저렇게 된대. 근데 원점,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0부터 3까지 그냥 적분 때리면 돼, 안 돼? 그러면 살짝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소거될 수 있거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했죠? 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건 기본 문제 3번 이 자식의 속도 함수가 t제곱 마이너스 2t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요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일 거 아니야? 그럼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해봐. 그래프 보고 파악해놓고 2에서 한 템포 끊어야겠구나 정도만 잡아주면 돼요. 그럼 0부터 2까지는 이 자식은 원래는 뒤로 갔겠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왔겠네는 운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고요. 그냥 답을 낼 때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야겠구만.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t 얘를 적분해야겠네. 그래야 어련히 알아서 플러스로 처리되지 정도의 느낌. 그리고 플러스 2부터 3까지는 양수일 거니까 그냥 적분 때리면 되겠다 정도의 느낌. 그럼 얘 또 뭐야? 또 계산이에요. 근데 그 계산은 해야 돼. 그럼 갑니다. 3분의 1t 3승일 텐데 거기다 2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 얘 그냥 t제곱일 건데 마마 어차피 뿔로 바뀌니까 2 넣으면 4가 되겠죠? 요 정도 암산 되죠? 자, 3분의 1 t 3승이야. 그러면 3 넣으면 27, 2 넣으면 8, 19예요. 앞에 3분의 1 붙이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3분의 19예요.
얘는 어차피 t제곱이니까 3 넣으면 9, 2 넣으면 4잖아요. 빼면 5잖아요. 마이너스 5 붙이면 되겠지. 뭐. 이 정도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3분의 11 빼기 1. 3분의 11에서 1 빼면 3분의 3을 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8? 요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다. 휴, 안 틀렸네. 9배 하면 24. 계산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면 된다. 연우 이해돼요? 네. 괜춘? 그죠? 자, 기본 문제 4번 보자. 최근에 모의고사에서라든지 잘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저렇게 이제 그래프 던져줄 때가 있어요. 나오면 아싸 개꿀 하면 돼요. 눈만 뜨면 돼. 문제 볼게요. 자, 시간 속도야.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축보다 위에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간 거야. 축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뒤로 간 거고 축을 지날 때가 얘네가 정지하는 거예요. 속도가 0인 거니까. 자, 기억. 얘는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냐? 없죠. 계속 앞으로 가고 있잖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기억 땡. 니은. 운동 방향을 4번 바꿨냐? 최악이죠.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꿨겠어, 연우야? 그치? 2초랑 4초인 순간에 바꿨겠지. 2초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그럼 앞으로 갔다 멈췄다 뒤로 간 거겠지? 운동 방향 바뀐 거고. 4초도 뒤로 갔다 멈췄다가 앞으로 간 걸 거 아니야? 그럼 2초, 4초 2번 바꾼 거지 뭐. 니은 땡.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4초가 지났을 때 다시 출발점이 있니? 이런 질문인 거죠. 근데 문제 처음에 읽어보면 얘가 원점에서 출발하잖아? 그럼 들어봐. 0초부터 2초까지는 얘가 속도가 플러스니까 앞으로 갔잖아요. 면적 구해보시면 2 나오는 거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하면? 그럼 거기 면적 2 써놓으시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앞으로 2 간 거예요. 그 다음 2초부터 4초까지는요. 그 면적 그대로 밑에 있죠. 그럼 그 면적 그대로 다시 뒤로 온 거지. 그럼 얘는 앞으로 2 갔다가 뒤로 2 온 거라는 상황인 거 이해돼? 그러니까 4초일 때 다시 원점 출발점이 있었겠지. 그래서 디귿 참 이렇게. 너무 쉬워. 나머지 것들 괜찮지 않을까? 하나만 해볼까? 13, 14, 15 중에 뭐 해보고 싶어? 우리 은지. 오케이. 14 한번 해보고 오늘 마무리, 오늘 일찍 끝낼게요, 쌤이. 14 해봐. 뭐지? 14 해봐. 여러분,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래프 문제는 그냥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대충 보고 찾으면 돼요. 연우 맞췄어? 네. 좀 보시면 자 원점을 출발한대요. 원점을. 뭐 그런가 봐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된대.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얘는 예를 들면 앞으로 가는구나. 얘는 뒤로 가는구나. 얘는 다시 앞으로 가는구나. 정도의 느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거기 그림 밑에를 보면 0부터 a까지 vt를 정적분했대요. 절대값 취했어요. 근데 뭐 절대값 취하는 거 의미 없죠? 그러면 요 면적을 그냥 S라고 하면 이 면적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A부터 D까지 절대값 취해서 정적분했대. 그러면 쌤이 그냥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하면 이 세 개 면적 다 더한 거가 얘란 소리 아니야? 이해됐죠? 그런 말인 것 같아, 개연아. 그지? 기억 보자, 개연아. 얘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다시 지나니 최악이죠. 안 지나죠? 왜? 이거 세 개를 다 더해야 얘랑 똑같은데 앞으로 간 만큼 다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원점을 지날 리가 없죠. 그 정도만 느껴지면 돼요. 기현이 이해했지? 기억 땡. 니은 0부터 C까지. 어머! 0부터 C까지 그냥 적분하래요. 그럼 얘랑 얘가 빠지는 거지. 근데 이거 세 개 더한 게 얘잖아. 이거 두 개 빠지면 얘 남잖아. 그럼 뭐 C부터 D까지 저거 적분한 거? 맞네. 이렇게 되네. 니은 참. 디귿. 0부터 B까지 그럼 얘에서 얘 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1 하나 빠지는 거잖아. 그러면 2랑 3이 남아야 되는 거 맞지? 넓이로 봤을 때. 근데 문제에서 야 B부터 D까지 절대값에서 적분해. 맞는 말이네? 디귿 참. 예.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보면 절대값. 예.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개꿀 외치면 된다. 이거 준우 이런 친구들이 보면 어려운데요? 뭐 이럴 거라고요. 예, 시도도 안 한다. 행주 100% 쫄고 시도도 안 한다고. 안 배웠어요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가면 세상 개꿀. 1, 2분이면 푼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상 지금 보시면 안 어렵죠? 내신 대비 때도 얘들아 막상 들어가면 이런 느낌일까요? 물론 막 말이 막 지저분하고 막 조건 많이 걸고 하면 계산이 귀찮은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개념 자체가 절대 딥하지 않아. 물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이 파트는 우리가 좀만 신경 써주면 무조건 맞출 문항이니까 딱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정도만 딱 공부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일단. 괜찮으시죠? 고생들 하셨고 푹 쉬시고 목요일에 개강하시고 월요일에 개강하니까 내신 대비 이제 시작합시다. 대신에 교재 들고 오셔야 돼요. 오케이.